네, 현재 시장 상황 보고 왔습니다.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힘이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식심화론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중의 반도체 전쟁 격화, 커지는 한국 역할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도 이제 치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달 말이라든지 다음 달 초쯤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가장 신중한 외교 전략이 좀 필요할 텐데 국내 산업에서 정말 반도체 산업이란 빼놓을 수가 없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종목들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이전에만 해도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최근에 보면은 다운 사이클이다.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왜 이 반도체 다운 사이클 어디서 이렇게 걱정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우리 인생사가 좋고 나쁘고가 반복되듯이 이 산업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다운 사이클 이 부분이 걱정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역전됐어요. 이 상반기 수입액이 68억 8천억 달러에서 하반기에는 69억 2천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최근 1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한번 2019년도에 한번 살짝 있었는데 10년 동안에 없었던 게 요번 상반기에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이제 경기 이 반도체 다운 사이클 진입한 거 요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욱더 강하게 불어넣은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줄어든 게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뭐라고 해야 되나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 재고도 많이 쌓아놓고 이러한 것들의 이제 후폭풍이 하나하나 이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전망이 이제 불투명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는 일단 경기가 둔화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제 뼈저리 느끼고 오히려 이제 침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까지 위축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쌓입니다. 이 재고 쌓이는 문제가 일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 악화에 따라서 이 반도체 리드 타임 이 주문에서 최종 공급까지 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미리미리 많이 이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쌓여져 있는데 위축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문제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로 인한 기업들의 이윤 감소 어차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게 돼? 설비 투자 축소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취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발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애플 같은 경우도 이 고용 축소하고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지금 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투자 줄이고 SK 하이닉스도 증설 보류하는 등 특히 이 TSMC 이 대만 업체죠. 얘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400억에서 440억 달러 이 투자 얘기에서 가장 하단인 400억 달러 설비 투자만 할 거야. 거기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신규 공장이라든가 설비 투자 이런 거 줄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특히 우리 이제 시장 조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SEMI라고 얘 같은 경우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인데 얘는 이제 디램에 대해서 수요 그 가격이 자꾸 다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2022년 대비 7.7% 감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더욱 중요한 건 3분기 같은 경우 반도체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한 10% 하락할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반도체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될 거고요.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트렌드포스라고 있어요. 이 업체에서 이 가격 3분기 8 내지 14%까지 하락할 거야. 그리고 4분기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힘들었던 이 시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네요. 네, 확실히 매크로 환경에서 반도체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좀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방금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뭐 실제 몇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이 아닌가 이런 전조 증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산업에 대한 경고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이랑 중국은 요 산업을 가지고 굉장히 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치포 동맹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미국이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로 인해서 기업들의 악영향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엄청나게 반도체 쪽에서 성장해 가는 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국가를 하나로 모은 거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지적 재산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강의 국가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 설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일본은 소재 쪽, 즉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소재 이러한 부분이 또 최강의 기업이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에 있어서는 최강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네 개만 합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뭔가 좀 억누르고 그들의 성장을 제지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좀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도대체 얼마 정도만큼 컸길래 미국이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텐데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는 기회이자 분명히 위기인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회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우리 반도체 최대의 시장이라는 거죠. 한국 반도체 수출 1280억 달러를 했는데 네. 거기서 중국 수출 홍콩 포함해서요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70% 이상, 노트북은 80%.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결국 전 세계 IT 제품의 50 내지 어떤 건 90%가 중국에서 생산될 정도로 중국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요. 네. 지금까지는 최대의 수출국이 되지만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위기의 측면을 우리가 잘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굵기를 통해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는데 이게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요. 네. 자국 제품으로 일정 부분 제품에 넣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퀄리티가 높은 쪽에서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품을 쓰지만 중저가 반도체 칩에 있어서는 자기들 제품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 마켓 쉐어가 자꾸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가전 등 전방위 산업에서 이 중국이 중저가 반도체 시장 침투율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위에서 눌러가지고 야 품질 좀 떨어져서 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냥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팔아서 좋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이쪽으로 성장을 해가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명히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치포 동맹에 정부가 참여를 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좀 중국을 특히 좀 경계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네.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반도체 산업 투자에 몇 조? 27조를 투자하고요. 네. 그 다음에 2019년 2차 펀드를 조성하면서 40조 규모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반도체 2025를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이에요. 네. 어지간한 건 세금도 법인세 이런 것들도 면제해주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장려하는데 네.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저가 쪽 메모리 반도체는
많이 컸어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이 비메모리 쪽에서의 약진입니다. 이들이 지금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 같은 경우 2009년도에는 한 500개였는데 2019년도에 1,800개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왜 많으면 좋은 거냐 했을 때 많으면 거기에 또 똘똘한 애들이 많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 인구가 13억입니다. 네. 대부분 어렵지만 거기서 진짜 특출난 인재들이 나오듯이 지금 1,800개까지 이 비메모리 기업들이 생성됐다라는 건 거기서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결국 미국은 2020년도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왜 그럴까? 그들의 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짜 보니까 10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좀 늘어난 것 같은데 특히 비메모리 시장에서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서 뭐 많은 설계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우리 화웨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2020년도 상반기 반도체 기업의 매출 순위에 있어서 중국 하이스라고 있어요. 영어로 이제 하이실리콘인데 얘가 전 세계 이제 탑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만으로 봤을 땐 4위 기업인데 이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화웨이 완벽한 이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04년도 10월에 설립했는데 이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 자체 AP 이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AP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애플 같은 경우도 자체 AP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생태계를 자기가 만든 칩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애플만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 삼성도 엑시노스 AP가 있는데 네. 얘 수율이 떨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시원찮은데 이 화웨이 이 AP 같은 경우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많이 팔렸어요. 저가에. 네. 그런데 결국 이 하이실리콘 얘를 제재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재를 통해 가지고 중국 본토에 14나노 이하로 반도체 시설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것을 생산할 수 없어. 그러면 휴대폰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웨이의 휴대폰 이 시장이 쭈그러든 건데 뭐 최근에 그 8월 2일 날 SMIC가 뭐 7나노 생산했다라고 했는데 네. 글쎄요. 그냥 샘플식으로 하나 만들었는지 이게 만약에 만들어졌다라면 굉장히 뭐랄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없는데 이걸 만들었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가 봤을 땐 해프닝 그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측의 이런 기업들을 좀 함께 살펴주셨는데 확실히 미국 쪽에서 발빠르게 좀 조치를 취하면서 제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국민주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삼성은 그럼 이렇게 미중 갈등이 있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좀 구축해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비메모리 쪽으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네. 아까도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 중국에서 메모리 쪽, 이 중저가 쪽 이쪽은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네. 일정 부분 자기 제품 쪽에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삼성 입장은 자꾸 7나노, 5나노, 이제 3나노 이렇게 더욱더 특화되고 기술 집약적인 이러한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욱더 특화해가지고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 중저가 쪽의 반도체는 내려놓더라도 그 고퀄리티 쪽에서는 분명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메모리 쪽이죠. 네. 이 비메모리 쪽 시장에 있어서 어찌 보면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 AP예요. 네. 우리가 이 AP라는 건 CPU하고 AP 두 개로 나눴을 때 CPU는 PC용 두뇌라고 한다면 AP는 휴대폰 쪽에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 이 AP가 이 엑시노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시장에서 적용을 하는데 수율이 안 나오고 발열 문제가 생긴 이러한 부분이 자꾸 시장에 노출되다 보니까 네.
거래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 첫 단추도 좀 잘 못 끼는데 거래처 넣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엑시노스 이 AP 이 제품이 어느 완벽한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이 비메모리 쪽으로 이 시장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시장 마켓 쉐어가 달라요. 메모리 쪽은 23%고 이 비메모리 쪽은 70% 이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큰 물에서 뭔가 매출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삼성이 더 나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네. 특히 이 비메모리 쪽은 뭔가 인재를 끌어오든지 아니면은 그 M&A를 통해 가지고 그냥 점프업하는 게 그게 좀 가장 좋고 뭐 현금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뉴스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삼성전자의 그 밸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비메모리 시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애플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어떤 걸 좀 삼성이 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될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애플하고 이 삼성전자의 차이를 보면 애플 시총하고 삼성전자의 시총은 거의 8배 차이가 납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날까? 일단 이 스마트폰 매출 격차가 거의 2.7배예요. 2.7배. 거기다가 이 수량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이 앞서지만 그 단가 측면에 있어서는 애플이 훨씬 더 앞서 나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애플은 아주 고가의 휴대폰만 판매를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저가 쪽 매출이 많다라는 거죠. 네. 결국 삼성전자도 결국 고가 쪽으로 이제 시장을 넓혀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휴대폰은 추가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정체돼 있어요. 네. 거기서 그렇다면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제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갤럭시 S하고 노트 없애면서 폴더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폴더블 시장 선점한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먹히는 것 같지만 아주 흡족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성장이 앞서 나가게 되면은 삼성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제 시가총액 측면에 있어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네. 왜 애플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 부품 효율화가 됩니다. 얘네는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었는데 그 칩이 굉장히 성능이 우수해요. 네. 우수하다 보니까 비싸게 팔아도 돼.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단가는 낮는데 분명히 더 높게 팔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형성되다 보니까 휴대폰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뭐 자율이 호환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칩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인프라가 형성되다 보니까 매니아층이 생깁니다. 이 애플 아니면 안 돼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애플만의 강점이고 더더욱 중요한 건 연구 인력입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개발 인력이 2만 명이래요. 네. 우리 삼성전자는 고작 1,5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결국 기술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애플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유일무이하게 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휴대폰 시장 자체도 애플이 좀 넓혀놓은 시장에서 삼성이 좀 놀고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처음에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느 이제 복권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영 일선에 들어서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M&A랑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속도 내면서 투자 나고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 현금이 한 120조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구축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비메모리 쪽으로의 앞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했을 때 잘 안 될 때는 누군가 똘똘한 걸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두뇌를 이끌어 오든지 아니면은 시장에 분명히 설계라든가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M&A를 통해서 삼성화 한다고 하면은 결국 삼성전자는
이 비메모리 쪽에서 이 시장 캐퍼를 더 늘려나갈 수 있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매출은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 상황은 위기이지만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더 큰 포지션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M&A도 하고 인력을 확보해야지 비메모리 시장에서 영향력 넓혀가면서 조금 더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산업 이야기를 쭉 해보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반도체 이야기하면은 먼저 좀 어떤 게 정확하게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반도체 단위로 사실 나노미터 요 단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 나노가 정확히 뭔가요? 네, 나노미터는 1억 분의 1m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네. 반도체 칩 안에 있는 여러 회로들 간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이 1980년도에는 이게 100나노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도에는 50나노. 네. 그것이 이제 자꾸 기술이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14나노, 그다음에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돼 나아가는데 네. 결국 이 14나노는 일단 중국에서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니들도 해도 돼. 그러나 그 밑으로는 안 돼. 장비고 뭐고 다 막아버릴 거야. 지금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이 나노가 작다라는 것은 굉장히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칩이 네. 이 5나노에서 3나노로 이렇게만 떨어져 주더라도 일단 크기가 작아져요. 근데 성능은 2배가 돼. 그러면서 전력 소모도 줄어든대요. 네. 그만큼 이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증설할 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증설했는데 막 이 공장 지금처럼 막 위축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 공장을 놀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 증설보다는 이렇게 기술력을 업시킴으로써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가는 게 지금의 이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3나노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포인트 하나는 네.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TSMC가 하반기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간대. 네. 그러면서 인텔 입장에서는 CPU 요번에 그 3나노에 맞춰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안 하다 보니까 인텔의 CPU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것도 이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TSMC가 3나노를 올해 하반기에 만들 거야라고 했다가 이게 취소가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에서 CPU 이것과 맞닥뜨려서 나와야 될 제품이 내년으로 연기되다 보니까 그 연관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을 잃은 거죠. 그런 측면들이 최근 반도체가 못 간 이유 중에 최근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점 작아지는 이 나노 단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경쟁력을 확보해야지 확실히 경쟁력이 확 살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신 것들 중 가운데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 뭐 비메모리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죠. 우리 한번 반도체는 아까 이제 마켓 쉐어 측면에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27%, 비메모리는 73%를 차지하는데 네. 이 메모리 쪽에는 그냥 D램, 랜드 요 두 개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서버용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 37%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이 한 34%, 그다음에 PC가 13%, 기타가 이제 16% 차지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비메모리 쪽은 우리가 말하는 CPU, GPU 이러한 것들이 메인이고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서 볼 수 있는 AP 그다음에 이제 복합형 반도체 이거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같이 섞여 있는 거. 요것을 우리 복합형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 많이 요새 얘기하죠. 차량용 반도체, 네. MCU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큰 그림에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IDM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얘네가 네. 이제 주고요. 네. 그다음에 팹리스 설계만 하는 회사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생산만 하는 데는 TSMC,
삼성전자는 두 개 다 하죠. 네. UMC, 글로벌 파운드리 이러한 기업들이 포진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 파운드리를 키우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AP, CIS, DDI, PMIC 이러한 후공정 테스팅 업체들이 성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를 통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우리 기업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AP, CIS, DDI, PMIC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들의 주가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클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앞선 이런 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사실 이런 구성들을 좀 알면은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기업들 매출 순위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뭐 제일 탑은 삼성전자죠. 네.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TSMC,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퀄컴, 엔비디아 이런 순으로 돼 있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많이 영향을 주었는데 네. 결국 이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같이 이 연동돼서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리 좀 반도체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네.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의 이 치포 동맹과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1980년대에는 G2가 미국하고 일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 이 반도체 쪽에서 성장세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의 눈에 가시거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반도체 협약을 맺으면서 니들 반도체 기업 미국 내에다가 공장 만들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일본이 철저하게 당한 거죠. 왜? 고비용, 고인건비 이거로 인해서 기업들의 그 뭐랄까 시장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만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걔네가 이제 무너지면서 어찌 보면 1990년 아니면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이 모바일, 이 서버, 이쪽 컴퓨터가 엄청나게 퍼져 나가는 시기가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커 나가는데 또 중국이 여기서 이제는 또 같이 뭐랄까 시장에 이제 본 거죠. 이 반도체가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거다. 그러면서 네. 아까 막 이렇게 투자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여기서 과연 이 치포 동맹 이 일본에서 봤듯이 미국의 이 생산 기지를 우리가 다 옮기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지원 법안을 미국에서 한 거예요. 야, 이전에 일본 그거하고는 좀 달라. 네. 이번에는 우리가 당근 주니까 공장을 우리 쪽으로 갖고 와.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닥뜨리면서 지금 공장 이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반도체 시장은 이러한 시장에서 이제 모 박사가 그러다가 이제는 엣지 시대가 될 거다. 네. 결국 이 반도체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전, 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아니면 로봇, 뭐 키오스크, 자율주행, AI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에서 사람과 기계, 이제 기계와 기계 이런 식으로 기계끼리도 이제 대화하는 그러한 시대가 연결되게 되면 결국 반도체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그 인프라 규모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힘들지만 네.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더 커질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이렇게 커지는 만큼 영역도 너무 넓잖아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냥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지금 종목들을 봤을 때는 네. 한 2, 3일 전부터 반도체 종목군들 움직여요. 네. 정말 철저하게 배신당한 게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이들 기업들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들이 기술적 반등인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결국 선별돼서 올라간다라는 건 역시 아직 반도체가 크게
부각되는 이 타이밍은 아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막 조선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 이런 애들은 한번 좀 시세 주면 팡팡팡 뽑아주는데 네. 이 반도체 쪽은 안 줘요. 왜냐?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60일 이평선 밑에서 힘을 못 내요. 최근에 시장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옆으로 계속 맞아요. 기어나갔습니다. 네. 그럼 뭘 의미할까? 분명히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얘네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찌 보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던 반도체 디사이클링 이러한 것들은 네. 조금 더 어찌 보면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석 달, 넉 달 좀 질질 끌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겪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은 또 바뀐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가 할 때 정배열이 역배열되고 역배열은 정배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분명히 좋은 건 아는데 지금 아까 인텔의 그 CPU 이 연기되고 이러한 것들의 일환으로 조금 더 힘은 없겠지만 요 과정을 거치면 또 시장의 주도주로서 분명히 올라갈 시점은 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반도체 최근에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어가지고 주도주라고 부르기가 살짝 민망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공방 있으시죠? 네, 저희 6시에 오늘은 좀 독특하게 네. 캔들하고 거래량 요거만 보고서 고점 저점을 확인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매매하는데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녁 6시에 공방이 있거든요. 오늘장 복귀, 내일장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기초부터 산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들 쭉 들어봤는데요. 초보 투자자분들부터 이제 기존의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분들까지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시각들을 좀 봤습니다. 치포 동맹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 달 말이라든지 다음 달 초에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이슈거든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식 심화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